공군 훈련기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스페인이 우리 측의 훈련기와 수송기의 맞교환 거래를 제의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스페인 정부 소식통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스페인은 유럽 에어버스 A400M 수송기사에서 6대를 한국에 판매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생산 중인 KT-1 기본 훈련기 34대와 TA-50 전술 입문기 20대를 구매하는 교환 거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정부 소식통은 지난 7월 영국 방브로여쇼에서 스페인 국방부 관계자가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와 만나 맞교환 거래 의사를 타진했다며 스페인은 한국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 정부는 노후화된 T-35C 훈련기를 대체할 프로펠러 기본 훈련기와 제트 엔진을 장착한 전술 입문기의 동시 구매를 추진해왔다. 1조 원대 규모다. 양국은 이달 중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 항공기 맞교환 거래 등 국방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은 유럽 에어버스로부터 A400M 수송기 27대를 주문했지만 이 가운데 13대를 운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스페인이 우리 측에 구매를 제안한 A400M도 이러한 물량 중 일부다. 스페인 국방부는 정부 간거래 방식을 적용, 자신들의 도입 가격보다 15% 저렴한 값에 한국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 공군은 2021에서 2022년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을 추진 중이다. 권홍우 선임기자의 무기 이야기 64한 훈련기 스페인 수송기 맞교환 추진, 의미는 한국의 훈련기와 유럽제 대형 수송기 A400M의 맞교환이 물결을 탔다. 그러나 급물살이 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시일이 많이 남았다. 거래가 성사되더라도 인도 시기는 일러야 오는 2025년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거래 시도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국산 무기로 유럽과 맞교환할 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 희소식이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유럽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면 국제적으로 고품질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상 본격 시작 주초인 지난 12에서 13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한국, 스페인 방산군수공동위원회에서 스페인은 당초 의제에 없던 제안을 꺼냈다. 수송기 A400M을 한국의 T-50 고등훈련기와 KT-1 기초훈련기를 맞바꾸는 스와프지를 제안한 것. 스페인은 이에 앞서 7월 영국에서 열린 방보로 에어쇼에서 우리의 의향을 타진했다. 당시에도 양국의 정부 관계자가 끼었지만 업계끼리 이 얘기가 오간 수준이었던 제안은 이번 군수공동위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스페인의 제안은 일단 매력적이다. 무엇보다 3년 전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신형 기체인데다 대형이다. 지난달 27에서 29일 사이판과 괌을 10차례 오가며 사이판에 고립된 국민 799명을 안전하게 이송한 우리 공군의 C-13OH 수송기는 최대 114명을 태울 수 있다. 적재 시수송 능력은 80명 선으로 내려간다. 기체도 최초 모델이 나온 지 64년이 지난 구형이다. 오래됐다는 점은 그만큼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얘기가 될 수 있으나 A400M은 우리 공군이 보유한 수송기보다 분명히 한 수위다. 공군 C-130H의 항속거리와 최대 이륙 중량은 각각 5,250km, 74,393kg인 대비해 A400M은 8,700km, 141,000kg이다. 스페인의 제안이 솔깃한 이유는 또 있다. 마침 우리 공군도 대형 수송기 도입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의 차기 훈련기 수주전에 록히드 마틴사와 컨소시엄을 이뤄 뛰어들었으나 보잉 사부연합에 밀린 한국 항공우주산업 입장에서도 모처럼의 호재를 만났다. 국내 방산업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서유럽 국가를 상대로 상륙함과 자주포에 이어 초음속 항공기까지 육해공 무기체계를 두루 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고가 무기의 수입선 다변화라는 부수 효과도 발생한다. 맞교환의 정식 명칭은 대응 구매로 침체에 빠진 국내 방산 수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한 스페인, 은인 거래 가능 거래가 성사되면 스페인이 얻는 효과도 크다.
만약 누군가 대신 A400M 기체 13대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에어버스사에 대당 0유로씩 위약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그렇다고 계약 자체를 포기하기도 어려운 게 유럽 7개국의 공동 생산품인 이 기체의 최종 조립 공장이 스페인 세비야에 있다. 서쪽으로 항해하면 인도에 닿을 수 있다고 믿은 콜럼버스의 선단이 출항한 항구 도시인 세비야 일대에는 항공산업이 밀집해 고임금 일자리만도 6천여 개에 이른다. 어떻게든 생산해 고용과 시설을 유지하면서 세대 교체가 시급한 훈련기를 확보하려는 게 스페인 입장에서 이 사업의 골자다. 스페인은 칠레가 미국의 기술로 1980년대에 제작한 T-35 핀란 프로펠러 훈련기 35대를 기초 훈련기로 자국산 카서 101암석 제트 훈련기 64대를 운용 중이나 2개 중은 기체 연령이 30에서 40년에 이르는 노후화로 사고 방지를 위한 신형 훈련기가 절실한 형편이다. 고등 훈련기도 이 F-18 슈퍼로넷 유로파이터를 사용하는 스페인은 중등 이하 항공기를 확보하지 못하면 비싼 항공기로 조종을 처음 배우는 교육생들에게 맡겨야 할 처지다. 시간과 가격, 성능 정교하게 따져야 스페인과의 무기 대응 구매 방안이 알려지자 환영 분위기다. 공군의 염원이던 장거리 수송 능력이 확보돼 해외 파병이나 제외 국민 구출이 보다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구매를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당장 계약이 성사돼도 인수는 2025에서 2030년에나 가능하다. 스페인의 보유 기체가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 인도받을 기체가 매물이기 때문이다. 제작사인 에어버스사와 27대를 계약한 스페인이 지금까지 인수한 기체는 3대뿐이다. 시간 여유가 있는 동안 2가지 살펴봐야 할 대목이 있다. 첫째는 성능 검증. 스페인이 왜 27기 전량을 인도하기로 하고 13대를 다른 국가에 넘기려 하는지 기대했던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인지 규명이 필요하다. 스페인뿐 아니라 독일과 영국도 도입 규모를 축소하고 이탈리아는 아예 인수를 없던 일로 돌렸다. 3년 전 발생한 추락사고의 원인이 소프트웨어 오류이며 탑재 중량이 설계 시설 정했던 37톤을 한참 윗돈다는 의구심도 깨끗하게 사라지지 않은 상태다. 스페인에 인도되는 기체가 소문대로 A400M의 특장점인 초저고도 침투 비행과 굴곡진 지형을 타며 회피 기동하는 장치가 안 달렸는지도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둘째는 가격. 유일하게 계획 대수를 전량 도입하려는 프랑스는 50대에 89억 유로, 기체 한 대당 1억 5,420만 유로를 지출할 계획이다. 스페인은 27대 구매에 34억 5,300만 유로를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54억 9,300만 유로로 불어났다. 왜 예산이 59%나 늘어났는지, 운영 유지 및 수리 부속 조달 등 후속 군수 지원에 들어갈 돈은 얼마인지 점검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15% 에누리도 가격 기준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스페인이 추가로 지출한 예산을 기준으로 대당 가격을 산정하면 15% 할인을 받아도 1억 7,292만 유로에 이른다. 프랑스 도입가에 비하면 12% 이상 비싸다. 물론 우리가 넘길 훈련기들의 사양을 낮게 조정하면 맞바꾸는 가격에 평형을 맞출 수 있겠지만 훈련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기에 추가로 인하할 여지도 크지 않다. 다른 대안 3가지 공군이 원하는 대형 수송기 확보 방안은 스페인과의 빅딜만이 아니다. 크게 3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먼저 한국 공군이 공중급유기로 도입 중인 A330 MRTT의 수송기 겸용형. 즉시 도입이 가능한 데다 수송 능력이 크며 검증된 성능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싸고 야전의 험지에서 이착륙이 불가능한 것이 단점이다. 다음은 공군이 염원하던 C-17 도입 가능성. 미국 보잉사가 롱비치 공장의 생산 라인을 폐쇄하고 공장 부지를 매물로 내놓았으나 미 공군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 생산과 라인 재개가 현실화할 경우 도입이 가능하다. 미 공군은 사막에 보관한 초기 생산분을 재생하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보잉사는 미 공군의 수요가 많고 한국, 터키 등의 수요가 있을 경우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고 성능이 입증된 기체지만 생산이 재개돼도 고가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제3의 방안은
서방제 도입 대신 러시아로 눈을 돌리는 것. 1716 MD-90A, 언-70과 개발 중인 언-188 등이 후보 기종으로 손꼽힌다. 3. 한국 스페인 훈련기 수송기 맞교환 시동.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생산한 국산 훈련기와 유럽 에어버스사의 대형 수송기를 맞교환하는 방안이 한국과 스페인 정부 간 논의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외 언론들은 이달 중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리들이 스페인으로 건너가 스페인이 공식 제안한 A400M 대형 수송기와 국산 훈련기 KT-1, T-50에 맞교환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영국 함부로 국제여쇼 행사장에서 스페인 국방부 관계자가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만나 A400M 수송기와 한국 훈련기 맞교환을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협의로 맞교환 빅딜이 성사되면 한국산 항공기의 전 유럽 수출 사례로 기록된다. 스페인 국방부는 유럽 에어버스사로부터 A400M 대형 수송기 27대를 주문했으나 이 중 13대를 운용하지 않기로 했다. 스페인은 에어버스사와 협상을 통해 13대를 다른 나라에 판매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측은 에어버스로부터 들여온 A400M 수송기 27대 중 14대만 자국군에 배치하고 남은 13대 중 4에서 6대는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스페인 측은 대형 수송기 7에서 9대와 한국 KT-1 기본 훈련기 30여 대와 T-50 고등 훈련기 20여 대와 맞교환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스페인 제안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과 함께 협상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맞교환이 성공하면 우리나라 공군은 기존 C-130 계열 외에 대형 수송기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대형 수송기는 해외 구호 활동, 국제 평화유지 활동, 제외 국민 보호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맞교환 방식의 수출인 지난해 9월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에서 탈락한 카이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된다. 한편 에어버스사 A400M 수송기는 최대 8,700km를 비행할 수 있다. 이는 서울에서 아시아 전역을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거리다. A400M기는 내부 공간에 최대 37톤까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